물이 들어갈 당시에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쉽죠?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온 침수폰을 한번 복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침수폰의 특징은요, 상당히 외관이 깨끗하다는 점. 겨울철에는 침수가 잘 안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 사연도 못 들었고 어디 갔다 온 적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쪽에 먼저 맡겨주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비스 센터는 먼저 다녀오세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열어보고, 만약에 메인보드 고장이 발생했거나 뭐 부식이 좀 심하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처리는 못 해주시고 뭐 메인보드를 교체한다던가 해서 수리 작업만 진행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시면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다시 출고 받으셔서 저희 같은 복구업체에 맡겨주시는 편이기는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채널을 하나 더 시작을 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스마트폰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노트 20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히터입니다. 이곳에다가 이 90도로 온도를 맞춰놓고 열을 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뒷판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예열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틈새에다가 플라스틱 명암이나 카드 같은 거,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떨어진다는 건 다른 곳에서 오픈을 했다는 뜻이에요. 약간 이렇게 알코올을 좀 발라서 좀 더 쉽게 가보겠습니다. 자, 알코올을 바르면 쭉 빠지죠, 그냥. 자, 내부는 상당히 깨끗하네, 보기에는요. 일단 점점점 무언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실드캔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이게 다른 업체에서 작업을 했구나 안 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실드캔 제거가 안 돼 있다면 작업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현미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문제일까요? 네, 여기는 배터리가 연결되는 단자 부분인데 부식이 생겼죠. 배터리 부분 부식이 있고요.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랑 이제 아래에 미니보드 쪽, 여기도 지금 보면 일부 부식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디스플레이 단자인데 대부분 이쪽이 부식이 생기는 경우는 물이 들어갈 당시에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을 여러 번 하신다던가 뭔가 회로에 문제가 있을 때 충전, 컴퓨터 연결 이런 걸 하게 되면 충전선이나 이런 것들 연결하는 보드에 이쪽으로 이렇게 부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침수되신 폰들 충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녹이 심한데? 자, 현미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해볼게요. 테스터기를 갖다 댔을 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안 나네요. 안 나지만 제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자, 뜯어냈는데 이쪽이 아예 부식이 돼서 문제가 됐죠. 이거 하나 없다고 해서 회로 동작이나 데이터를 빼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이상하게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요. 예, 잠깐 소리 나죠? 그리고 안 나요. 자, 반대극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극성. 보이시죠?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 잠깐 소리 났다 죽고. 네, 이 증상이 뭐냐면 MLCC 불량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PCB를 관찰할 때는 육안으로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닦아놓고 보니까 PCB 안쪽까지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또 마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부식이 됐는데 여기까지 현재 보면 부식 자국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 옆에 쇠 부분. 그러면 요 실드캔을 열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원부는 먼저 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있는 MLCC들은 아마 고장이 아닐 거예요. 요 작은 것들. 아까랑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는 거의 크랙이 갈 정도로 녹이 났고 얘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소리나 들어볼까? 이 소리가 안 나죠? 얘도 안 나죠? 얘도 안 납니다. 자, 이 단자가 여기랑 연결이 잘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 윗부분에서는 소리가 나나? 나는구나.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드킨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히팅건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이렇게 공구를 통해서 찢어버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메인보드에 열이 가해지면 2차, 3차 고장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고 이 작업하시는 분들 모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뜯어내는 게 좀 더 안전한 경우가 더 많아요. 자, 볼게요. 또 실드캡만 아까 오염된 거지. 이쪽 보면 깨끗해요. 네, 문제가 없어요. 침수가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일종의 뭐 열이 발생했던가 연기가 발생하면서 이쪽이 그을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그을림이 가려면 뭐 이렇게 세워진 거, 측면으로 세워진 상태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문제가 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쪽 부분은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좀 정확하게 보이죠?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과정인데 뭐 그렇다고 타거나 떨어지진 않았네요. 자, 아주 양호하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단자에 부식이 생겼다는 건 아까 스마트폰 메인보드 쪽, 그러니까 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이 부식이 났을 확률이 높아서 한번 봐줘 볼게요. 평소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라는 생각으로 자, 이 정도 경증은 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보는 거죠. 지금 하나가 색깔이 좀 다르죠. 자, 이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보려면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알아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 얘가 움직이면 떨어진 거고 안 떨어지면 이렇게 안 움직이면 안 떨어진 거예요. 지금 보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얘도 부식이 되다 만 겁니다. 삼성에서 못 잡았을 수도 있는 MLCC는 우리가 이미 제거를 했어요. 아까 여기 굴러다니는 애. 왠지 이게 처리가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수리라는 개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 평소에 이 작업은 하지 않아요. 이게 수리가 된다면 아까 처음에 봤던 MLCC의 분량이 100%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반응 없어요.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자,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뒷면에 쉴드캔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검사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이 PMIC, 배터리 충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 내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고장이 나면 대부분 이 녀석이 고장이 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전원을 연결하고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공급부거든요. 자, 4.3V가 뜨죠. 이거는 이제 들어갔어요. 전압이 나오는 부분 4.3V가 뜨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압이 모두 들어가고 나오고 하고 있다는 뜻인데 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또 고장이 났을 수 있다는 건데 가장 먼저 해보는 건 결국은 PMIC 교체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공구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가능하겠네요. 자, 플럭스를 살짝 발라주고, 네,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이런 IC도 겉보기에 멀쩡한데도 고장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고장을 일으키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BGA를 다시 할 때는요, 이렇게 납으로 한번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우리 평소에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네, 이렇게 하부에 부식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으니까, 네, 솔더윅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깨끗하게 세척이 됐죠? 고장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MAX777005C라고 써있죠. 밑에는 뭐 KPL10V라고 써있네요. 자, 이 제품은 이제 대체할 녀석입니다. MAX777005C. 밑에 영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리볼링을 살짝 해놨던 건데 그냥 닦고 다시 할게요. 자, 이 스텐실에 보면 여기는 이름이 써 있어요. MAX77705C라고요. 요거겠죠? 이렇게 딱 맞춰서 내면 끝납니다. 쉽죠? 솔더 페이스트를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고, 전 이 꺾인 핀셋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리볼링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열을 가해주면 녹아라 슝. 네, 정말 쉽죠? 이렇게 뜯어주고, 이렇게 보면 아직 자리를 잘 못 잡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지금 자리 못 잡았죠? 플럭스 살짝만 발라주고, 플럭스에 이물질이 있네. 자,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다시 한번 옆에서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히팅건으로 열을 가해주면 됩니다. 지금 380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리를 싹 잡습니다. 그쵸? 방금 옆으로 기울었던 애가 제대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제품들은 보기에는 좀 힘든데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모양은 이렇게 했을 때 글자가 거꾸로 가는 모양이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예, 이렇게 오른쪽 아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를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납은 녹는 점이 183도예요. 그래서 다른 부품들보다 먼저 녹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발라놨던 플럭스가 옆으로 쭉 밀려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자리 잡을 때쯤 되면 보세요. 주변으로 싹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자리를 잡아요. 예, 살짝 옆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자리를 확 하고 지가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톡톡 쳐보면,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작업은 끝. 그러면 열을 식혀주고요. 이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제가 조립을 하는 이유는, 저게 왠지 고장일 것 같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다라는 일종의 자만입니다. 자만.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들어갑니다. 네, 안 켜지죠. 안 켜지죠. 네, 배터리가 죽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렉트 전원선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들어와라. 갑니다. 짜잔. 네, 켜졌습니다. 바로 끌게요. 네, 이 메인보드에 또 안쪽으로도 물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이쪽 부분이 현재 침수가 주로 된 부분이고, 이제 이쪽 부분이 침수가 주로 됐던 부분이었고, 아마 제가 전원 놓고 진단하기 전부터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쪽 부분에 MLCC 깨진 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식되어 있는 부분들 처리가 됐고, 전원부에서 문제가 돼서 PMIC까지 문제가 됐던 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만 추출하면 네, 끝날 것 같죠. 방금 전에 보여드린 부분이 이제 보면 대부분 침수가 됐을 때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의 손재주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치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PMIC까지 고장이 나면서 얘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 기본적인 회로 구성이라든지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이 부식이 됐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쪽 부분만 찾아 나가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문제점 해결까지 도달할 수는 있어요. 저는 수리가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 추출이 목적이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주면서 데이터만 잘 빼주면 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런 납땜과 관련된 이런 공구들, BGA와 관련된 제품들, 리볼링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곳에 필요한 공구들까지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별도로 공구는 공구로 하고 국내 이제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구매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대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번 배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 혹은 비슷한 제품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따로 준비를 할 거고 아마 3월달 안에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을 착하게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리볼링이라든지 이런 리페어 같은 곳에 문턱을 좀 낮춰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공부해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도 집에서 가족들이 고장난 스마트폰, 가전제품 다 한번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